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세주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주사 에너빌리티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5일선 위에 안착은 한 모습인데, 자, 지금 엄청나게 시장이 좀 변동성을 좀 보이다가 갑자기 템포를 확 죽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를 먼저 좀 보시면은,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자, 오늘 거의 보합에서 마감이 됐단 말이요. 자, 마이너스 막 6%, 플러스 5%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자, 이 변동성이 너무 이제 커졌던 게 좀 진정이 되어지는 분위기인데, 일단은 지금 코스피 지수 봐서는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런 조정을 소화를 하면서, 자, 쉽게 죽을 것 같지 않은 그런 흐름이 보여진단 말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두사 에너빌리티 일봉을 좀 보시면 어때요? 자, 두사 에너빌리티도 여기서, 자,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좀 회복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고점 52주 신고가를, 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 일단은 상방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자, 여러 번 도전을 했는데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안 가서 좀 답답하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방을 지금 기다리고, 자, 매수를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여기서 주가가 확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이것도 좀 답답하게 좀 보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답답하고 좀 애매하게, 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투자 에너빌리티는, 자, 일단은 지금 저는 주가는 상방으로 갈 걸로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눌렀다 가냐 아니면 바로 가냐 요 차인데, 지금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죠. 다음 주부터 설 연휴를 앞두고, 사실 이번 주가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편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항상 그래 왔었으니까. 그래서 보수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경향이 강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오히려 반대로 시장이 좀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추석에. 자, 그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코스피 지금, 자,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추석이 아마 요때일 겁니다. 요때. 자, 10월, 자, 요 초반, 자, 1월 2일까지가 시장이 움직였었고요. 그 이후에, 자, 주가가, 자, 상승을 크게 나왔었는데, 자, 이때 3일부터 휴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자, 어떻게 됐어요? 2일날 급등하고, 자, 10일날 또 급등했단 말이요. 자, 이때 지수가 크게 상방으로, 자, 크게 확 열렸다라는 거. 그 뒤로, 자, 주가 상승이 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추석 때 현금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여기서 매도했던 분들은 이 상승을 못 따라갔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번 지금 이 설 연휴도 현금화하는 마지막 이 매도세는 내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수요일 날 매도를 해야지 금요일 날 현금화가 되고,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수요일까지 우리가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인데, 만약에 지난 추석 때처럼 이런 식으로 페이크 주고 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내일까지 우리가 좀 참아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제가 상방으로 간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을 움직임을 보면요, 지금 신고가 가는 섹터들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 다 전력, 그다음에 에너지, 건설, 산업재 이쪽 분야들이 다 강세입니다. 반도체, 뭐 통신, 전력기기, 냉각 뭐 이쪽도 신고가 가는 종목들 많은데, 한마디로 이게 다 뭐예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밸류체인에 동반되는 그런 종목들이 다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단 말이요. 근데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일본도 난리 났고요. 그다음 유럽도 글로벌 증시 주요 증시 보면 비슷한 이런 공통된 흐름들이 나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자, 이런 사이클이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 뉴스를 좀 보시면요. 자, 요거 먼저 볼까요? 자, 빅테크들이 어제 1,0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쓸 전기를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지금 기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 자본 지출이 지금 이 제조, 그 다음에 산업재,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된, 자, 이쪽 실물, 이 하드웨어 중심의 이쪽 산업으로 강하게 지금 이 돈이 옮겨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쪽에서 새로운 사이클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구글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을 한다. 자, AI 투자에 올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구글이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까지 100년 만기는요, 미국 정부에서도 이렇게까지 100년 만기 채권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왜냐면 지금 미국 시장이 좋거든요. 그런데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이런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은요, 오히려 주가가 자, 빠지거나 잘 안 오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동안에
플랫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돈을 쓸어 담았던 이 빅테크들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이런 공장이 없었다가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었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때려 지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패권, 그러니까 독점을 하려고 하면은 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 경쟁력, 이 경쟁하면서 경쟁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은 이 AI를 지금 어느 기업이 지금 이 독점을 한다. 이건 아직 나타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독점을 했을 때 이 수익성이라든가 지배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들 각 분야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AI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우려를 할 정도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건 지금 이런 것들이 AI 사이클이 자 끝났다, 거품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근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이 투자 규모로 보면은 자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큰 돈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지 이해를 하시면 좋은 거고, 결국에는 AI가 만들어낸 이 자본 지출은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전력부터 해서 토지, 그다음에 에너지, 건설, 뭐 냉각, 뭐 이런 물리적인 자원들, 데이터 센터 관련이죠. 이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가 엄청나게 강하게 갔고 시간이 갈수록 결국에 병목은 자 전력이기 때문에 전 전력 쪽으로도 지금 시계 추가 다시 옮겨질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두사 에너빌리티를 보면은 어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보합이고 지지부진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52주 신고가를 자, 돌파를 할 타이밍을 자,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자, 명절 앞두고 조정을 좀 더 준다라고 해도 너무 걱정하시거나 답답해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미국의 이 원전 산업 최대 협력 국가가 어디요? 우리나라잖아요. 한국이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백악관에서 우리나라 이번에 어제 국회 통과됐죠. 대미투자 특별법. 자, 이 처리 합의한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자, 진전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자, 언급을 직접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엮이긴 하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쯔비시 중공업이 신고가 돌파입니다. 미국에는 자, GE, 버노바 이것도 신고가 돌파하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동일 산업에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최선호 종목에서는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동종 기업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신고가를 못 가고 있다고 하면은 차이가 지금 벌어지는 이 구간에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지금 특수한 시점이긴 하지만 이게 지나가면은 반드시 키 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저는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좀 보여줘요. 항상 그래왔죠. 그러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결국에는 자 신고가를 간다라고 지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5,000포인트가 이제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6,000포인트까지 밀어 올리는 자 그 강한 이 물리적인 동력도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서 지금 반도체, 전력, 에너지, 산업재 분야 이쪽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장점인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 중에 하나가 원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들의 이번 대규모 투자 이 수혜를 직방으로 받는 기업들은요, 당연히 이 포텐셜이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이 엄청난 구조적인 성장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강했던 것처럼 저는 전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에너지 원전 분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대장주로서 화려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자 높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런 소식들이 나왔는데 오늘 아마 이게 백악관 발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고 하면요, 아마 오늘 고점을 돌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미국 정부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지금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미국 원전 시장에 있어서 신규 수주 소식이라든가 이 신규 원전 프로젝트가 자 발표가 이제 될 걸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대미 투자를 어떻게 할지, 협력을 어떻게 할지,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 주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자 분명한 이제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추가로 이제 우리나라 한수원과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간에 이 조인트 벤처 관련해서 정식으로 서명을 하게 되면 이것도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미 원전 협력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기회가 이 크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할 말이 많은 게
한수원이든 웨스팅하우스든요. 잘 되면 좋죠. 그런데 공동으로 하든 아니면은 뭐 웨스팅하우스로 하든 한수원을 하든 이 사업 구조 이 구도 상관없이 저는 이 주기기는 결국에는 두사 에너빌리티 공급이라서 사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전 두사 에너빌리티라고 봐요. 국내에서 주기기 공급하는 게 독점이 지금 두사 에너빌리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원전 수주 관련해서 지금 어떤 규모로 갈지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따라서 이 멀티플이 아마 자 조정이 될 겁니다. 두사 에너빌리티. 그러면서 이 목표 주가가 저는 상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자, 괜히 두사 에너빌리티가 자 지금 SMR 전용 공장을 지금 짓는다. 수천억 원 들여가지고 창원에다가 SMR 전용 공장 짓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자, 지금 두사 에너빌리티가 업사이클로 들어가는 확실한 근거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과거에 두사 에너빌리티가 두산 중공업 시절에 어땠었냐면 2010년이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화력, 그 다음에 원전 이거 동시에 베팅했다가 재무가 한번 붕괴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채권단 관리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두사 에너빌리티는 거의 이 트라우마 수준으로 이 선행 투자는 회피를 그동안 해왔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극도로 보수적인 이 두사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이 수천억 원 들여가지고 SMR 이 캐파 증설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단순히 이거 보여주기식이 아니다라는 거. 기존의 대형 원전 라인을 따로 두고 SMR 전용 공장을 신설했다. 일단은 체코, 그 다음에 미국, 유럽, 중동 이쪽에 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이미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 캐파를 줄일 수가 없는 거고 대형 원전 라인을 그대로 두고 자 지금 SMR 쪽을 따로 지금 또 설치를 한다는 거는 SMR도 이미 고객사가 자 특정이 되어져 있다. 뉴스켈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미국의 이 선도 기업들 최대 연간 20기 인산 생산이 가능하게끔 자 지금 연간 20기 캐파는요 SMR에서 지금 상당히 공격적인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단기 수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기 수주 대응이 아니라 최소 3년에서 5년치 이상 수주 물량이 이 계약 아니면은 구매 의향서 아니면 옵션 형태로 지금 거의 기 확보가 된 상태에서 증설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에서 5년이면요. 20기씩 하면 3년이면 60기고 5년이면 100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잠재 수요를 깔고 투자를 지금 확정을 시켰다. 그래서 실제 2030년까지 60기 이상에 대한 수주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던 거고 2026년부터는 이제 대형 원전부터 해가지고 SMR 이게 동시에 이제 터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구조적으로 이런 대응을 하는 거를 자 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두사 에너빌리티 올라왔던 거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여전히 중장기 관점에서는 아직 10만 원도 못 돌파했다. 그래서 시가총액 이제 60조인데 두사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저는 일단 최소한은 일단은 자 기존 고점은 자 돌파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26년도가 중요하다. 실제 수주라든가 착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최종 투자 계약 같은 이런 구체적인 성과들이 자 나오는 엄청난 한 해가 26년이 될 거다. 그래서 25년이 기대감이었다면 준비 과정이었다면 26년이 자 이제 실제화가 된 단계. 그럼 25년의 상승폭이 5배가 나왔습니다. 2만 원에서 9만 8천 원이면 5배 나왔죠. 자 그러면 26년이 실제가 돼서 피크가 찍을 수가 있는 해가 26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한미 이제 투자 자 1호 프로젝트로 이제 원전 산업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도 그렇고 고요. 글로벌 원전 이 공급망 이 최상단에 위치한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 폭증에 따른 이 원전과 SMR과 가스터빈 이 시장에서 지금 이 직접적인 수혜를 자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대응하신다고 하면 주가가 여기서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자 쉽게 안 가고 좀 답답하게 지루하게 끄는 것 같아도 결국에 여기서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시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자 그런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이런 내용 모르고 차트만 보고 그죠? 뭐 이런 것만 이제 따지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은 뭐 이럴 때 다 털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최신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계속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중심 잘 잡으시고 수익 최대한 극대화하시라고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이 좋아요 여전히 많이 부탁을 좀 드리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영상이 많은 분들이 또 보게 되고 채널이 더 성장하게 돼서 저도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도 대응 잘 하시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